예, 안녕하세요. 이제 한국어의 특징에 대한 것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화면을 봤었죠. 자, 한국어의 이제 소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를 먼저 제기해보고, 이거에 대한 답을 이제 뒤에 하나하나 찾는 시간을 갖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문제들을 보죠. 이 아래 나온 영어 표현들이 있는데, 이 영어 표현을 전형적인 한국식 발음으로 적어보자. 예, 어떻게 적습니까? 영어로는 good morning인데 어떻게 적어요? good morning이라고 하나요? good morning 이렇게 하나요? 예. 후자로 편하게 많이 발음하죠. 예. 뭐 그다음은 let me see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let me see? 예, 그렇게 합니까? 예. 그다음에 hotmail인데 hotmail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hotmail 이렇게 하나요? 사실 어, 원래는 이제 마이크로사의 기본 메일이었던 요 핫메일하고 우리나라의 그 포털 사이트에서 옛날에 HAN 한메일이라는 게 있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발음할 때는 똑같이 발음을 해요. 여기 HOT나 HAN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발음할 때 그렇다는 얘기죠. 영어 발음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한라인, 이것도 핫라인이라고 하지 않고 한라인 이렇게 많이 하죠. 그리고 only, 영어로 물론 only 구분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only라고 많이 하고요. 특히 이제 이 사람 이름을 말할 때 이거 헨리라고 자꾸 사람은 거의 그 헨리 1세, 헨리 2세, 뭐 헨리 3세. 근데 그 정말 이거 미국 사람은 못 알아듣습니다. 헨리예요, 헨리. 예. 이것도 풋루스를 우리는 뭐 플루스 이렇게 많이 하고 이거 아울렛, 예, 아울렛을 뭐 한글로 표기할 때 정말 그렇게 표현해서 아울렛이라고 표기하는 걸 봤어요. 이렇게 영어의 발음과는 다른 식으로 영어의 표현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 자체의 발음과는 다른 식으로 막 표기하는 것을 또 그렇게 발음하는 걸 참 많이 보고 듣는데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 하는 거를 이제 이번 시간에 보겠습니다. 그 크리스마스는 뭐냐면요. 우리 그냥 물론 영어를 좀 공부한 사람들은 버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버스 길게 많이 발음을 하죠. 또 크리스마스 이것도 이 영어 발음과는 다르게 크리스마스 이렇게 길게 발음하잖아요. 이런 현상들이 왜 나타나는가를 이 한국의 의문 현상과 관련해서 이제 공부하겠고 이런 걸 보고서 이제 외국어 영어 같은 그 표현의 발음을 할 때 우리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말은 우리말식으로 영어 표현은 영어식으로 발음을 해야 되지 영어 표현을 우리말식으로 발음하면 그게 바로 발음상 콩글리시가 됩니다. 자,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보겠어요. 자, 우선은 자음에 대한 것부터 보는데 한국어의 자음은 보통 이렇게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 계열로 구분이 된다. 예사소리는 평범한 소리죠. 거센소리는 거친 소리, 된소리는 아주 강한 소리인데 이걸 이제 예사소리는 plain sound, basic sound 또는 렉스는 아주 부드럽고 약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평음이라고도 하죠. 한자어로는 뭐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즈읍 이제 소리로 말하는 거니까 그, 드, 브, 스 이런 게 예사소리고요. 거센 소리를 영어로는 aspirated sound, aspiration이라는 게 기라는 뜻인데 하는 거친 그 어떤 기류가 지나갈 때 기류라고 하잖아요. 그 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aspirated sound 또는 한자로 격음이라고 하는데 크, 트, 프, 츠 위에 거에 다 적응이 되죠. 물론 스는 거센 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찰음이에요. 크, 드, 즈 이거는 파열음이라고 해요. 파열음이라는 것은 입이 어느 부분이 딱 막혔다가
그 막혔던 통로가 터지면서 나는 소리를 파이어음이라고 합니다. 또는 폐쇄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할 때 파이어음은 explosive, 폭발한다. 또는 stop, 막혔다는 거죠. 폐쇄음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라고 하는 이게 이제 폐쇄음, 이 그는 이제 뒤에서 우리가 보겠지만 요 하나를 예를 들면 혀 뒤쪽이 입천장 뒤쪽에 그러니까 연구개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살짝 닿을 듯 하다가 떨어지면서 공기가 촥 밀고 나오면서 나온 소리가 그예요. 이게 아니라 그 막혔다가 터지. 이번엔 여러분들이 좀 발음 하나하나를 좀 귀에 집중해서 드려야 돼요. 그가 아니라 막혔다가 터지는 거죠. 근데 크의 경우에는 막혔다가 터지면서 거친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발음이 확실하게 지나요. 여러분이 입술 앞에다가 손을 갖다 대고 발음을 해보면 그 차이가 엄청나게 느껴집니다. 한번 여러분 각자 좀 해보세요. 입술 앞에다가 손바닥을 갖다 대고 라고 발음할 때랑 굉장히 다르죠. 이 코로나 시대에는 거센 소리를 다른 사람 앞에서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비말이 막 튀어나가죠, 앞으로. 드도 말, 드, 트, 브, 프, 즈, 츠. 다 손바닥을 앞에 대고 한번 발음을 해보세요. aspiration, 이 기라고 하는 것이 거친 그 바람이 앞으로 나오고 안 나오가 확실하게 차이가 나죠. 똑같은 소리에 대해서 예사소리, 평음이 있고 그거에 거센 소리 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된소리 버전이 있어요. 이걸 이제 영어로는 tense sound라고 하는데 tense라는 것은 우리는 된소리하는 좀 꽉 막혔다가 터지는 좀 딱딱하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tense라는 것은 영어에서는 긴장했다는 뜻인데 이거는 발음을 할 때 요 각각의 자음이 발음되는 그 위치가 약간 그 구강의 그 부분이 딱 긴장을 했다가 터집니다. 끄를 발음은 그러면은 앞에 그 할 때하고 다르게 혀의 뒤쪽을 혀뿌리라고 하는데 혀의 뒤쪽이 입천장 뒤쪽 입천장 연구개 쪽으로 살짝 올라가서 붙을 듯 하면서 터지면서 나는데 혀가 상당한 긴장을 해요. 팽팽해졌다가 터집니다. 아주 긴장이 돼서 혀의 그 뒷부분이 아주 팽팽해졌다가 터져요. 한번 해보세요. 하면은 이 혀 뒤쪽이 좀 힘들게 근육이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또 여기는 어디가 긴장을? 혀 끝이 긴장을 해요. 더 팽팽해졌다가 터집니다. 어디가 긴장합니까? 입술 두 개가 더 아주 팽팽하게 붙었다가 떨어지죠. 이거는 혀 끝이 어디에 닿지는 않으면서 소리가 나는데 이 앞에 이제 윗입술 가까이 다가가면서 하는데 혀 끝이 더 아주 팽팽해져요. 이거는 윗입 천장의 앞에 부분 여기 경구개라고 부릅니다. 딱딱해서 경구개, 그 뒤쪽은 더 부드러워서 연구개라고 하는데 는 혀가 입천장의 앞에 부분, 저 딱딱한 입천장 부분을 다가가면서 이게 더 혀 끝이 긴장을 했다가 팽팽해졌다가 터집니다. 그러니까 된소리라는 것은 영어로는 tense라고 번역해서 tense 사운드라고 하는데 그 발음되는 부분이 긴장, tense, 아주 빳빳해지는 거예요. 팽팽해졌다가 터지면 나는 소리다. 우리말은 참 이게 굉장한 특성입니다. 영어로 이걸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예사소리와 거센소리와 된소리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소리가 나는데도 공기가 조금 나가느냐 아주 거칠게 나가느냐 해당 부분이 팽팽하게 긴장을 했다가 터지면서 소리를 내냐 이런 차이가 나는데
이 서양 사람들, 인도 유럽어족에 속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걸 참 구분하기를 힘들어합니다. 이 세 가지를 절대 구분하지 못해요. 뜨 구분하지 못해요. 여러분 내 이름 압니까? 네, 차종렬이죠. 내 이름에는 이 차 할 때 치읓이 들어있고 종렬할 때 지읒이 들어있는데 이게 발음이 되는 위치가 같아요. 같은 곳에서 발음이 되는데 그 공기가 약간만 지나가느냐 또는 거칠게 많이 지나가느냐 그분이 긴장하냐에 따라서 쯔로 구분이 되는데 내 이름에 즈하고 츠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구분을 못해요. 내 이름을 발음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내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미국 학부생들에게 4년 반 정도 한국어를 가르쳤어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굉장히 관심 많습니다. 큰 학교, 내가 공부를 한 큰 학교에서는 한국어 강좌가 한 15개가 한 학기에 개설이 돼요. 물론 수준별로 하급 수준 분반이 가장 많이 개설이 되고 그다음 중급 수준이 그다음 고급 수준은 이제 뭐 한두 개 이렇게 개설이 되는데 그 학생들에게 이제 읽는 것부터 가르치죠. 그리고 내 이름도 이제 써놓고 하면 읽어봐라 그러면은 차종렬을 제대로 발음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차청렬 이렇게 하거나 자정렬 하거나 그러니까 지읒하고 치읓을 구분을 못해요. 여러분한테는 이게 웃기게 들리죠. 너무나 쉬운 건데 그게 뜻하는 바는 뭐냐면 한국어의 독특한 아주 발음에 있어서 자음이 발음 구성에 있어서 아주 독특한 특성이 예사소리와 거센소리와 된소리를 구분한다는 거죠. 인도 유럽어 쪽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이런 걸. 근데 이게 발음상 없는 건 아니고 그 언어에서는 이걸 그러니까 영어 같은 언어에서는 예사소리와 거센소리와 된소리를 굳이 구분하지 않고 구분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다만 한국어에서는 이 구분을 반드시 해야 되지. 이걸 구분하지 않고 하나처럼 발음을 하면 전혀 다른 단어가 될 수도 있잖아요. 자하고 차하고 짜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지 않습니까? 네. 근데 대부분이 다른 언어, 특히 인도 유럽어족은 이런 구분을 하지 않고 유성음과 무성음으로 구분해서 활용을 많이 한다. 유성음이라는 것은 여기 여러분 목청, 여기 목에 보면 뽀쭉 나온 부분이 있죠. 이게 성대 부분인데 이 부분이 떨리면서 나는 소리냐 떨리지 않는 소리냐. 떨리면서 나는 소리를 유성음, 떨리지 않으면서 나는 소리를 무성음이라고 합니다. 이 뱃하고 팻 이런 게 이제 유성음, 무성음 차이인데 이걸 정확하게 발음하면 물론 미세한 차이긴 하지만 여기 목 그 부분에다가 손을 살짝 갖다 대고 미세한 진동을 느껴보면 뱃 할 때는 이게 성대가 떨리는 게 느껴져요. 팻 그러면은 성대는 별로 안 떨립니다. 물론 밖으로 내뱉는 공기의 양은 더 많은데 성대가 떨리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성음과 무성, 유성음일 때 성대가 떨리는 겁니다. 그래서 bad, pet, dance, tense, gain, cane 이게 유성음이냐 무성음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단어가 되죠. 그래서 자음의 구분법의 기준이 다르다. 영어의 경우는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를 철저히 구분하지 않는데 그래서 철자로 구분하지 않는다. 영어의 경우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를 철자로 구분하지 않아서 예를 들면 이건 토메이토 똑같이 티인데요. 이 앞에 핑크빛 티하고 노랑 티하고는 발음이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귀를 보면 토메이토 앞에는 거센 소리죠. 메이토 이것은 드에 가깝죠. 우리말에 디귿에. 이건 예사소리예요. 이 똑같은 철자인데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발음이 이렇게 달라져요. 포테이토 마찬가지죠. 앞에 T는 거센 소리고 뒤에 T는 예사 소리고. 여러분 아마 원리를 잘 보면 원리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설명을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어떤 때는 T가 거센 소리가 나고 어떤 때는 예사 소리가 나는지 단어 앞과 뒤 이런 차이는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두 개만 받을 수 있겠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된소리와 예사소리도 영어에는 철자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sons, sons라고 할 때
앞에 핑크 S는 된소리죠. 얘가 sons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sons. 근데 뒤에 있는 것은 예사소리예요. 그러니까 영어에 예사소리와 거센소리와 된소리가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그거를 철자로 구분해서 따로 표현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우리말에서는 철자로 철저하게 구분해서 표현한다는 게 아주 다른 겁니다. 기타 T 발음 같은 경우에 T, 지금 거센 소리였죠. 아까 봤던 이 멘트의 것부터 봅시다. 매트 그럴 때는 그냥 예사소리 T예요. 디귿에 해당되는 발음입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있는 tree, country 이게 트리가 아니죠. tree, country 이건 전혀 우리말로 친다면 치읓에 해당되는 발음이 나오는데 이런 가만히 보면 아 발음 앞에서 그렇게 나죠. 이런 걸 일종의 이제 국외음화 현상이라고 해요. 한국어의 국가음화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웠을 텐데 한국어는 보통 디귿이나 티읕이나 이것이 모음 이 앞에서 국외음화가 됩니다. 그래서 가티가 아니라 같이, 구디가 아니라 구지 이렇게 이제 국외음 그러니까 즈, 츠 이런 것들이 국외 팔라탈이라는 입의 그 입천정 국외 팔라탈 부분에서 이제 발음돼서 국외음화라고 하는데 영어의 경우에는 그렇게 뒤에 이 발음이 올 때 국외음화가 나온 게 아 발음이 올 때 t가 국외음화가 돼요. 왜냐면 아 발음이 그 국외 팔라트에서 발음이 되니까 원래 t는 윗인범 혀끝과 윗잇몸 사이에다 갖다 대면서 나는 게 트예요. 트. 근데 아 발음은 저 뒤쪽에 소리가 나는데 우리가 어떤 걸 발음을 하면서 혀끝을 갑자기 맨 앞에 잎이 맨 앞인 잇몸에 갖다 붙였다가 바로 뒤로 또 저 안쪽으로 가서 을 발음하는 게 이렇게 발음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혀가 너무 많은 거리를 이동해야 돼. 그래서 뒤 아래 영향을 받아가지고 T가 아예 처음부터 뒤쪽으로 가서 발음이 됩니다. 뒤쪽에서 발음을 했다 보니까 츠 발음이 되지 않고 츠 발음이 되는 거죠. 이제 이거는 뭐 이런 음운 현상들은 한국어나 영어나 공통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국외음화 현상은 상당수 그런 위치로 인한 좋은 위치로 인해서 일어난 현상인데 아까 우리가 생각해 문제에서 봤지만 한국어 영어의 그 음운 현상이 또 다른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어 자음의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의 특성을 봤는데 이걸 표로 나타내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뒤에 이제 한글 버전을 먼저 이따 보여드릴 텐데 하기 전에 국제음성학부 IPA라고 합니다. International Phonetic Alphabet IPA. 보통 사전에 이 국제음성부호를 통해서 영어 사전에 표기가 돼요. 근데 국제음성 배우도 규약이 약간씩 달라가지고 사전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고 특히 영국이나 미국에 나오는 사전은 지들 마음대로 부호를 만들어서 이제 표기를 하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자기네식의 발음을 표현할 때는 자기네식 표현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영국 영어와 미국 영어의 발음 표기법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영국 영어와 미국 영어가 발음이 상당히 달라졌거든요. 그 두 나라가 뭐 같은 민족이지만 300년이 넘게 분리돼 생활하면서 발음이 달라졌죠. 우리 지금 한국에서 남북한의 그 표현과 발음이 많이 다르듯이. 자, 우선 여기 stop이라는 건 폐쇄음 또는 파열음이라고 그러는 거죠. 아까 말한 구강구제에서 어느 한 부분이 다른 부분에 살짝 닿았다가 터지면서 공기가 팍 밀려나가면서 나는 것을 폐쇄음 또는 파열음, stop이라고 표현하고 또 explosive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파열한다고 해서 프리커티브를 먼저 보죠. 프리커티브는 마찰음이에요. 그냥 어느 부분을 공기가 마찰하며 지나가지만 막혔다가 터지지는 않습니다. 그 중간쯤을 애프리킷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 스탑하고 프리커티브의 중간쯤 약간 막힐 듯 하면서 완전히 막히지는 않고 공기가 샥 흘러서 지나가는 것. 이게 이제 애프리킷인데 우리말로 한다면 스탑은 파열음 또는 폐쇄음, 애프리킷은 파찰음, 프리커티브는 마찰음이라고 합니다. 애프리킷은 두 개를 섞어서 파찰음 이렇게 굉장히 재밌게 만들었죠. 근데 각각의
이 stop affricate fricative에 대해서 요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아까 말한 렉스라는 게 예사소리고 에스피릿이 뭐 에스피릿이라고 하기도 하고 에스피레이디드 이 d를 붙여서 과거 분사형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게 거센 소리고 텐스가 된 소리입니다. 그래서 영어 발음 기호로 표시할 때는 예사소리를 그냥 V에 해당되는 건 P로 표기를 해요. P가 그러니까 피읍보다는 V에 더 가까워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 피읍에 해당되는 것은 이 H를 붙여서 이게 기음이 있다, 에스피레이션이 있다는 걸 표시하는 부호인데 이렇게 표기했을 때 정말 우리말에 프입니다. 그래서 삐침 이렇게 적으면 끄라는 걸로 이해해요. 어떤 사람은 여기다 기역자 비슷한 기호를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도 드, 트, 뜨, 뭐 크, 크 되는데 위치가 다르죠. 요 세 개는 레이비얼, 입술에서 소리가 나는 거죠. 입술 소리라고 하고 덴털이라는 것은 혀 끝이 윗니, 잇몸. 그러니까 잇몸과 이가 딱 그 마주치는 그 부분, 혀 끝이 윗잇몸에 살짝 닿았다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들이에요. 이게 드, 트, 뜨. 필러라는 것은 저쪽 이제 구개, 연구개 쪽을 말하는데 저 안쪽 목구멍 가기 조금 전에 아주 부드러운 입 전장 부분을 말하는데요. 거기서 굉장히 안쪽에 소리가 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혀의 그 뿌리가 위로 올라가서 거기를 살짝 붙었다가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인데요. 이제 한글이 우수하다, 한글 표기법이 우수하다는 게 뭐냐면 이 글자 자체가 평음과 그러니까 예사소리와 거센소리와 된소리를 뭔가 구분하는 표시가 있다는 거죠. 한글 표기법 자체가. 된소리는 2개씩을 써서 된소리라는 걸 표시했고 평음은 그냥 평범한 그러니까 예사소리는 그냥 원래의 모양을 갖추는데 그거에 대해서 거센소리는 그 예사소리에다 뭔가 선을 하나 또는 2개를 그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디귿의 경우에 선을 하나 더 넣었죠. 기역의 경우에 또 선을 하나 더 넣어서 기역이 됐죠. 이게 하나씩 더 넣었어요. 근데 이제 물론 피읍은 비읍을 살짝 눕히기도 하고 약간 더 변형이 되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자음의 모양 자체가 우리말에서는 한국어에서는 자음의 철자 알파벳 자체가 이게 예사소리인지 거센소리인지 된소리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이게 사실은 한글의 과학적 특성의 최고입니다. 한글이 뭐 천지인을 본따서 만들어졌다. 이거는 그냥 관념적인 얘기고요. 자음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자음의 이 예사소리를 원래 그게 발음되는 구강의 구조를 본떠서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이 거센소리가 될 때는 똑같이 뭔가를 하나씩 선을 첨가해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된소리일 때는 그걸 2개씩 표기해서 만들었다. 이게 아주 체계적이라는 거죠. 철자 자체가. 마찬가지로 파, 차름일 때도 지읒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다 점을 하나 더 찍은 게 치읒, 거센 소리가 됐잖아요. 이걸 2개로 하면은 된소리가 됐죠. 그리고 시옷의 경우에 이게 이제 예사소리인데 이걸 거센 소리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차름이니까. 근데 된소리 만들 때 역시 시옷을 2개를 붙였죠. 그래서 이 표기법 자체가 벌써 발음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는 게 그럼 옛날에 세종대왕 시절에 발음을 벌써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어떤 놈들은 그냥 평범하게 나오고 어떤 놈들은 소리가 거칠게 밖으로 튀어나가면서 나오고 어떤 소리들은 그 발음되는 부분이 팽팽하게 긴장을 했다가 터지면서 나오고 이거를 철자에 표기했다는 게 아주 대단한 일이다. 여러분이 한글에 대해서 한글 표기법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져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한글로 표기한 게 바로 이거예요. 아까처럼 뭐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가 공통성이 있다는 걸 국제 발음부로 표시하진 않았지만 어디서 난다는 거는 지금 아까 표랑 똑같죠. 그래서 예사소리와 된소리와 거센소리를 이렇게 구분했고 위치가 요 세 개는 입술 사이에서 두 입술, 그 바이레이비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크는 엘비올라,
혀와 그 윗잇몸, 이와 맞닿는 윗잇몸 여기에서 난다. 그 다음에 샌립이라는 게 굉장히 재밌는데요. 샌립 입천장이 펠라탈인데 샌립 hard 딱딱하다는 뜻이요. 그것과 혓바닥이 이제 마주나면서 나는 거. 여린입은 soft palatal 입천장 안쪽을 보면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세균 같은 거를 검사할 때 솜으로 그 안쪽에 있는 걸 채취해가지고 세균 검사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게 나는 소리다. 요 세 가지는. 그 다음에 요 즈는 파차름이라고 하는데 마차름이 특성과 파이름이 특성 두 개를 다 갖고 있는데 이것은 샌립 천장과 혓바닥, 하드 펠러털과 청, 팁 요에서 난다. 그 다음에 마차름의 경우에 이제 여기 윗잇몸과 혀끝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결이라고 볼 수 있죠. 가로든 세로든 같은 칸에 속하면 같은 특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세로에 같은 세로에 속하면 같은 특성이 있고 그건 이제 좋은 위치에 같은 특성이 있고 세로가 같으면 가로가 같으면 좋은 방법에 있어서 같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부분에 설명하지 않은 비음, 무, 느, 응 이런 거는 코를 통해서 코 울림이 있으면서 나는 소리죠. 무 할 때 코가 울립니다. 느 할 때도 코가 울리고 응 이것도 울려요. 그 다음에 르는 유음이라는 게 흘러가듯 나는 소리다라는 해서 이제 르 이렇게 혀가 별로 간섭을 하지 않고 혀가 긴장은 합니다. 하지만 간섭을 하지 않고 나는 소리 유음 흐르듯이 나는 소리다. liquid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liquid가 액체를 말해요.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액체. 흐라고 하는 게 아주 독특한 이제 표현인데 영어도 흐 해당되는 발음이 H밖에 없어요. 저 목구멍, 목청사에서 가장 깊숙이 안쪽에서 나는 소리가 흐죠. 지금은 하나밖에 없는데 옛날에는 이 목청사에 나는 소리가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해요. 아프리카 언어에는 목청 사이에서 나는 소리가 14개가 되는 언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언어를 바라면 막 목구멍 소리가 굉장히 이런 식으로 내가 너무 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목구멍 소리에서 우리 귀로는 구분이 안 되는 제각기 다른 목구멍 소리가 있는 언어도 있다. 어쨌든 앞에 차트와 이 차트를 보면 한국어의 자음이 어떻게 어느 위치에서 어떤 방식으로 형성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음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모음에 대해서는 역시 우리말이 독특한 현상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모음은 시대의 변화에 굉장히 더 민감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의 모음 발음과 지금의 발음이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들도 다음 시간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